안면 여성화 수술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세트로 예를 들어서 턱 깎고 여기 눈썹 위에 있는 뼈 이렇게 깎아주고 여러 가지 윤곽들 여성화로 만들어준 수술도 있고. 근데 남성화 수술은 사실 딱히 일컬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남성화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게 코 성형이죠. 왜냐하면 코는 우리 얼굴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여성적인 코하고 남성적인 코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코 성형이 어떻게 보면 남성화하는 수술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으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지는 코는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화와 굵은 선을 상징하기 때문에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패싱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코가 이제 되게 곡선을 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코는 단순히 높여주면서 곡선을 내주는데, 남성적인 코는 일반적으로 오똑하면서 이렇게 직선주로 이렇게 쭉 뻗어주는 코, 이런 코드를 많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경험도 좀 필요하고요, 테크닉도 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코 성형이 실리콘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리콘을 넣더라도 높이라든가 모양 자체가 여성의 코 성형하고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된 실리콘을 넣어줘야 되고, 또 코끝 같은 경우도 오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귀연골이라든가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 가지고 남성적인 모양으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모형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마와 코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마가 오똑하게 나오고 코대가 시작하는 부분이 좀 들어갔다가 코끝까지 이렇게 곡선을 내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적인 코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서 약간 내려갔다 쭉 뻗어주는 코, 그래서 이마의 각도, 그 다음에 코가 연결되는 부위의 모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너무 여기가 높아버리면 모양이 어색하기 때문에 잘 디자인해 가지고 수술을 해줘야 자연스럽고 멋진 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마 이식을 통해 가지고 이마를 어느 정도 올려준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가지고 원심 분리를 해서 순수 지방만 모은 다음에 주사 바늘을 통해 가지고 이마에 지방을 깔아주면은 그게 생착이 되면서 이마의 높이를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코를 오똑하게 해주면은 훨씬 높일 수가 있어요, 코를.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면적인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봤을 때 볼륨감도 주면서 어떤 생동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율이 있어요. 얼굴을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가장 기본적인 비율이라 따진다면은, 사실 성형에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트렌드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시대에 따른 트렌드가 있고 거기에 또 맞춰주는 것도 있고. 근데 불변하는 사실은 남성적인 거 여성적인 거 구별할 때 얼굴의 윤곽도 중요하지만 코도 상당히 거기에서 한몫을 하고 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입문하는, 남성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얼굴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딱히 이렇게 정해지는 건 없는데, 일반적으로 남성형 코 성형을 할 때는 조금 높은 걸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똑같은 높이라도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요즘에 이제 실리콘 보형물 제작이 워낙 정교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높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보형물도 있고, 콧대에 여기 듬뿍 들어가 있는 부분만 높아져 있는 보형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코에 맞춰 가지고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조인성 씨나 장동건 씨처럼 코가 굉장히 오똑하면서 남성적인 대표적인 배우들이죠. 그분들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입문상으로는 1, 2%라고 돼 있는데, 그 자체의 부작용이 되게 많은 게 염증 또는 나중에 뭐 심하면 뚫고 나오는 증상도 있는데, 예전에는 코끝까지 실리콘으로만 성형을 했다면 요즘에는 실리콘을 콧대부터 일정 부분까지만 하고 코끝은 자기의 자가 연골을 가지고 자가 조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은 확실하게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코 성형 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이제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코 실리콘을 너무 긴 걸 넣어가지고 코끝을 실리콘으로만 온전하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압력이 코끝 피부에 가해지고, 또 압력이 가해지면 뚫고 나올 수도 있고 모양도 부자연스럽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자체의 보형물의 길이라든가 또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코끝을 자가 연골로 반드시 자가 조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탄력, 코끝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탄력을 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형물이 있는데 각각의 코에 맞춰서 물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을 내줄 수 있는 보형물의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FTM 분들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쭉 뻗어지는 코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보형물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형물 자체가 길이가 너무 길면 이렇게 됐을 때 코끝까지 이렇게 와버리면은 코끝에 압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카빙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카빙은 이 보형물이 자기 코에 맞출 수 있도록 깎아주거나 또는 모양을 다시 2차적으로 가공을 해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수술 전에 코 높이라든가 길이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높이를 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하기 전에 길이를 재가지고 맞춰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3등분으로 했을 때 이마, 코, 그리고 턱끝까지 했을 때 1대1대1 이런 비율을 이상적인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제 코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니까 보형물의 길이는 그보다 조금 짧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정도 디자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골은 자기 연골을 가지고 코끝을 만들었을 때 거의 흡수가 많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 말고 진피를 넣는다거나 또는 요즘에 이제 사체에서 떼어낸 늑연골을 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골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높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재수술인 경우 귀연골을 많이 사용해 버렸다거나 또는 비중격을 사용해 가지고 힘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첫 수술인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가 연골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콧대 부분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연골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자기 연골을 가지고 넣었을 때 콧대 부분이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가 안 나고 매끈하게 그리고 가장 쉽고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실리콘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형에서는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매부리 코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매부리 있는 부분은 깎고 매부리 위쪽에 움푹 패 있는 부분은 자가 연골 이식을 하고 또 코끝 올리고 뭐 이렇게 모양을 내주는 경우에는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도 코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콧볼이 넓은 분, 들려있는 분, 또 매부리가 있으신 분, 코가 아예 낮아가지고 콧대가 없으신 분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식으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코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남성화된 모양 그러니까 체지방의 변화 얼굴 자체도 사실 호르몬 수술하고 나면 남성적인 얼굴로 변하는 게 맞아요. 미묘하게 변하잖아. 지방의 그 분산이라든가 또 축적되는 부분 또 뼈의 어떤 단단함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낮은 코가 높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여성분과 생물학적인 남성분들의 수술은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생물학적인 여성분들의 수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또 간혹 가다가 생물학적인 남성분들의 수술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상당히 경험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전환 수술과 마찬가지로 코도 완전히 다른 성우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기법에서도 상당히 경험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코성형을 많이 하신 분한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